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0월 16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경기도 의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발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한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오전 11시 30분쯤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뭘 맞췄다는 건 뭘?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았어. 의원들을 정족시 됐고요. 의결하실 때 의원을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게끔 하고 회의지. 문을 잠가놓고 회의하냐고. 탄핵을 선포합니다. 결국 싸움은 본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석까지 점거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선 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남경숙 의원은 우도까지 벗어던지며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있던 태극기까지 뜯겨나갔고 남보라 의원은 한 의원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의원들의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강득구 의장과 양당 대표까지 나서 회의를 벌였지만 이마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야 간에 지금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이 갈등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사의 정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서 그 내용을 갖고 양당 대표와 의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로 이렇게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우리 그 양당 대표님 저 포함해서 지금 끝나면 다시 양당 대표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의총을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를 해서 어쨌거나 그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건 그런 과정은 저는 약간 유감스럽지만 어쨌거나 마무리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결국 오후 5시가 돼서야 본회의는 다시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시켰으며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50명,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8명입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부실한 건축공사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용인시의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자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건축물의 모든 권한을 상주하는 감리자에게만 맡기고 용인시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대정 의원은 강력한 통제가 없다 보니 건축주가 건물을 제멋대로 짓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에서 저는 개입도 안 하고 그냥 상주감리 믿고 그래요. 당신 믿고서 그냥 당신이 잘했을 거라고 믿고서 그냥 사인해서 시청도 들어오면 사인해 주겠습니다. 건축 입장에서는 좋겠죠. 지멋대로 할 테니까.
이에 대해 박명균 건축행정과장은 경기도가 시설물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것이 없다며 용인시 공무원들은 현재 현장을 나가지 못한 채 준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품질 검수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공 없이 한다고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도 공무원들이 준공은 하지만 현장은 사실 안 나가는 거거든요. 소리만 보고 하는 거라. 김 의원은 현장도 나가보지 않은 채 어떻게 준공을 하냐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민원도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허가권이 시에 없으면요 사업자들이 우리 시 공직자들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우려스럽다는 얘기고요. 홍종락 의원 또한 건축물에 대해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용인시의 지역성과 형평성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이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상주감리만 우리 시에서 믿고 준공공사가 내줬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특수무책이라고 하죠. 우리 용인시의 지역적인 형평성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때 또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모두 5가지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우체국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우체국의 강도 혐의로 태국인 31살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친구에게 빌린 돈 200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한 우체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체국 내에 설치된 CCTV와 송금 전표 등을 분석한 뒤 태국인 A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검거했습니다. 경기도와 이랜드가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식의 외식산업 세계화 발전과 농산품 소비 확대를 위한 농특산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이랜드 그룹이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도는 우선 G마크 농산물을 중심으로 납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송탄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어제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정보사회개발연구원 이석현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에는 정보사회개발연구원 용역사의 개발사업 추진 방안과 타당성 제시 등 최종 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지만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전망이니까요.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